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차량은 바로 요즘 제일 핫한 차량이죠. 렉서스 신형 ES300H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제가 출고받은 지가 한 일주일 조금 안 됐는데요. 이제 일주일 정도 운행하면서 어떤 기능들이 있고 어떤 기능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대략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ES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뭐 ES를 타고 계신 분들 중에 이 기능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ES300H에 대한 기능을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300H 이규제큐티브 트림에서 트리플 LED만 빠졌기 때문에 뭐 이규제큐티브랑 모든 사양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뭐 마크 레빈슨 오디오나 세미 아닐린 시트 그리고 무선 충전 시스템까지 모두 이규제큐티브와 실내 옵션 사양은 모두 다 동일합니다. 네, 여기 도어 왼쪽 부분부터 보게 되시면 여기 메모리 시트는 3명까지 저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는 세트 누르고 이렇게 번호 누르게 되면 삐 소리가 나면서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프리미엄 오디오, 하이엔드 오디오인 마크 레빈슨 오디오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ES300H 이규제큐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크 레빈슨 오디오가 순정으로 17개가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봤는데 정말 그 어떤 브랜드에서 들었던 오디오 사운드보다 정말로 좋고 너무도 기가 막힌 그런 오디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혀 뭐 별도로 오디오를 작업할 필요 없을 정도의 만족도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하단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좌우측 사이드 미러와 도어 락 걸고 문 열고 문 잠그고 그리고 4개 오토 윈도우는 마련되어 있는데 그림이라도 그려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 좀 심플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4개 다 오토 윈도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에는 이제 주유구 열림 버튼과 트렁크 열림 버튼 그리고 본닛을 열 수 있는 버튼들이 가장 아래쪽에 마련이 되어 있어요.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이 전동 트렁크가 적용되어서 이제 발로 열고 닫을 수 있는 기능도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을 보게 되면 일단 굉장히 정보가 많아요. 일단 계기판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정보와 글씨가 굉장히 많아서 조금 한눈에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익숙해지는 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처음에는 무슨 정보가 어디 있고 굉장히 정보가 많아서 헷갈렸는데 하나하나씩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운데 가장 중앙에는 이제 속도 미터기가 마련되어 있고요. 오른쪽 상단과 하단에는 뭐 유온과 이제 기름 게이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메뉴들이 이렇게 변경되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뭐 평균 연비 16.3km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왼쪽 하단에 이제 EV 모드 그리고 차선 유지 어시스트가 여기 켜져 있다라는 화면 볼 수 있고 총 주행 거리는 755km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핸들에 있는 왼쪽 버튼으로 좌우로 움직여 보면 이제 동서남북 방향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기게 되면 뭐 오디오나 라디오 그리고 뭐 미디어 같은 기능들을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선 유지 어시스트 이제 이 차는 반자율 주행도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앞차와 차간거리 상태 확인도 여기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경고가 뜨게 되면 여기 메시지가 뜨게 되는 메시지 팝업 창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눌러보게 되면 지금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사실 이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한글 지원이 안 된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주행하면서 이 조그마한 심지어 영어인 글씨를 이렇게 조그맣게 넣어놓으면 사실 굉장히 시인성이 떨어지는데 확인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걸 왜 한국어로 하지 않았을까. 렉서스가 전 세계 판매량 2위가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에 대한 너무 그런 배려가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차선 유지, 차선 중앙을 유지하는 레인 키핑 어시스트라는 그 기능이고요. 그 기능도 켜져 있고 하단에는 이제 스티어링 어시스트, 이제 핸들 조향 어시스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 하단에는 이제 핸들의 진동이 오는 그 알림도 현재 켜져 있고요. 그리고 차선 유지 어시스트의 그 민감도는 가장 높은 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CS는 이제 앞차 충돌 방지 어시스트와 같은 그런 기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그 앞차 충돌 방지를 민감하게 하느냐 민감도도 세팅할 수 있고 BSM은 이제 사각지대 어시스트 기능입니다. 그리고 PKSA 딱 봐도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눌러보면은 이제 주차와 관련된 것 같아요. 뭐 파킹 센서 어시스트 같은 건데 파킹 센서를 뭐 켜고 끄고 볼륨을 조절하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차에서 하나하나씩 살펴봐도 헷갈리는데 이거를 이렇게 영어로 작은 글씨로 해놓으면은 주행하면서 정말 뭐 알아보기 힘들 것 같고 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 밝기와 위치도 여기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밝기도 낮추고 높이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위치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한글이 지원 안 된다는 건 정말 크리티컬한 좀 단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비클 세팅, 차량 뭐 세팅 이렇게 다 세팅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뭐 미터 세팅 이렇게 뭐 랭귀지부터 뭐 드라이브 인포 뭐 시계도 조절하고 컬러도 조절하고요. 뭐 EV 모드를 켜고 끄는 것도 모두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천천히 살펴봐도 굉장히 기능이 많고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심지어 또 영어로 돼 있어서 이게 좀 한눈에 들어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조작법이 익숙치 않아 가지고. 네. 그리고 여기 하단에 또 트립 눌러보면 계기판 밝기도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하단에 나오는 이 트립 A와 트립 B, 그리고 총 주행속도, 앞으로 남은 뭐 정비 주기도 여기서 파악할 수가 있어요. 없앨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왼쪽 부분에서 다양한 정보를 체크할 수 있다라는 게 여기 계기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계기판은 뭐 익숙해지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한글 지원이 안 된다라는 점이 가장 좀 정말 크리티컬한 단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 말고는 계기판을 보는데 뭐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앞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마련되어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내용과 위치, 밝기도 모두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핸들을 보게 되면 일단 세미 아닐린 가죽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면 굉장히 가죽이 부드럽고 폭신폭신해요. 이게 정말 이 안쪽은 우드인데 바깥쪽이 또 가죽이라 마치 그 레인지로버처럼 이렇게 소재가 다른 거 두 개로 마감돼 있어서 굉장히 또 고급스러우면서도 그립감도 굉장히 좋아요. 일단 가죽 자체가 너무 부드럽고 굉장히 계속 잡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안쪽에는 하얀색 여기 스티치로 또 마감이 되어 있어요. 뭐 여기 가죽에 이렇게 주름이 생기는 건 아무래도 천연 가죽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 왼쪽에 버튼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까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여기 좌우 상하로 여기 트릭 컴퓨터 화면을 조절할 수 있고요. 뒤로 가기, 메뉴를 불러올 수도 있고요. 이 버튼은 뭐 통화 받을 수 있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음성 인식, 그리고 음량 줄이고 높이고, 이렇게 왼쪽에서는 뭐 크게 주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능들은 없어요. 주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능들은 여기 오른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요 버튼은 이제 앞차와 차간 거리를 조절하는 반지하 주행 시에 차간 거리 조절하고요. 요 버튼은 차선 유지 어시스트를 켜고 끌 수 있고, 이제 요 버튼이 크루즈 컨트롤 혹은 이제 반지하 주행을 켤 수 있는 그 기능입니다. 이 버튼 누르고 이제 세팅을 하게 되면 반지하 주행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취소는 캔슬을 누르거나 브레이크 밟으면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모드는 뭐 오디오나 미디어 이렇게 다른 오디오 AM이나 FM, CD 그리고 블루투스 이렇게 모드를 다양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모드 버튼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음악이나 주파수 다음 곡 이전 곡으로 넘길 수 있는 버튼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 버튼들이 굉장히 많은데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괜히 너무나도 버튼이 좀 많은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직관적이진 않긴 해요. 버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잘못 누를 확률도 많고, 그래서 사실 그렇게 직관적인 편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워낙 기능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 것 같은데 굳이 이런 버튼들은 없어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뭐 사용하다 보면 익숙해지긴 하는 그런 버튼들입니다. 그리고 핸들 상단에 여기 좌우측에 이렇게 더듬이처럼 올라와 있는 버튼들이 있어요. 그래서 왼쪽은 ESP 차체 제어 유지 장치를 끄고 켜는 버튼이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드라이빙 모드, 이제 에코, 노멀, 스포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밑으로 내리면 에코고요. 위로 올리면 스포츠, 옆을 누르게 되면 이제 노멀로 변경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렉서스만의 특징인 것 같은데요. 다른 브랜드들은 여기 센터 패시아에 있는 게 특징인데 렉서스는 이 위에 있다라는 게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옆으로 넘어오게 되면 여기 12.3인치 대형 화면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 화면은 전체적으로 파란빛을 띠고 있는데 이 색깔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는 이제 아날로그 시계가 장착이 되어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요 메뉴는 여기 있는 터치패드를 통해서 조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터치패드가 생각보다 그렇게 편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적응하는데 조금 걸리실 거예요. 저도 지금 아직까지도 조금 불편한데 사실 터치가 그렇게까지 뭐 터치 감도는 나쁘지 않아요. 반응도 빠르고 감도도 좋은데
아무래도 조금 직관적이지 못한 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좀 오류도 많이 나고 좀 헛손질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막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디테일하게 설정하기가 운전 중에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터치가 그렇게 불편한, 아무래도 이 렉서스 ES의 타기층은 젊은 사람들보다는 조금 중장년층이 많이 타실 텐데요. 그래서 중장년층께서 사용하시기에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에는 네, 이렇게 비상등 마련되어 있고요. 이쪽에 이렇게 버튼들이 일렬로 굉장히 잘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터치로 또 사용하실 수 있지만 자주 쓰는 이런 공조 장치들은 이렇게 하나하나씩 버튼으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조 장치를 켜보면 여기 화면에서 네, 시동이 지금 켜졌고요. EV 모드에서 시동이 켜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도 이렇게 화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줄이고 높이는 건 여기 화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조 장치를 쓰는 데 있어서 크게 불편한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하단에는 이제 뭐 라디오나 미디어 그리고 채널 넘기고 뭐 이전으로 돌리고,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바로 이 오디오 볼륨 조절 버튼이에요. 그죠? 작은 볼을 돌리면 볼륨 조절이 되고 큰 볼을 돌리면 이제 다음 트랙이나 이전 트랙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느낌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홈 오디오를 조작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직접 만져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느낌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느낌이 정말 신선합니다. 다른 브랜드에서 느낄 수 없었던 그런 기분이에요. 그리고 제일 하단으로 오게 되면 이 통풍 시트 3단계로 켤 수 있고요. 열선 시트 이렇게 3단계, 그리고 이걸 오토로 저장할 수 있어요. 3단계나 뭐 자기가 원하는 이 단계를 저장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시동 켜면은 바로 켜지더라고요. 그리고 열선 핸들은 2단계로 조절할 수 있고, 이제 뒷유리 썬블라인드를 여기서 자동으로 열고 내릴 수 있어요. 물론 조수석도 열선과 통풍 모두 적용되어 있고 여기는 CD술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단에는 이제 마크 레빈슨을 보여주는 레터링이 마련되어 있고요. 이 하단에는 이제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USB 케이블은 여기 이렇게 2개 장착할 수가 있고요. 네. 약간 이게 좀 허접하게 되어 있는데, 네. 그리고 여기는 뭐 카드나 주차권 넣을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닫으면 되고, 기어 변속기는 이제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립감도 좋고요. 운전할 때 손 올려놓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약간 좀 아쉬운 부분, 굉장히 좀 뭐 그나마 까보자면은 이제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화질이 너무 후져요. 거의 뭐 예전 오피러스에서 볼 수 있던 그런, 네, 요즘 차답지 않은 그런 완전 정말 후져 빠진 그런, 네, 후방 카메라 화질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장애물을 보는데 문제는 없지만 이제 좀 요즘 같지 않아요. 네, 후방 카메라 화질이. 네, 그래서 뭐 그게 조금 아쉽다라는 부분이 있고, 요 하단에 이제 오토 홀드 사용하거나 이제 EV 모드, 전기로 갈 수 있는 EV 모드. 근데 배터리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잘 사용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뭐 워낙 기본적으로 연비가 좋기 때문에 뭐 자주 누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터치패드, 여기 메뉴를 누르거나 여기 바로 네, 내비게이션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뉴를 살펴보게 되면 여기 왼쪽부터 뭐 목적지, 라디오, 미디어, 전화, 정보, 설정, 그리고 온도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적지를 눌러보면은 이제 렉서스 ES300H 같은 경우에는 아틀란 맵이 기본 적용되어 있어요. 뭐 저도 아틀란 인피니티에서 봤는데 아틀란 맵도 딱히 그렇게 썩 좋은 맵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내비가 없는 것보다 낫긴 한데, 뭐 특징적인 부분은 여기 토요타 렉서스의 네, 여기 서비스 센터와 전시장을 바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색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내비 브릿지라고 해서 휴대폰으로 앱을 다운받으면 휴대폰에서 목적지를 이렇게 검색하면 바로 여기 아틀란 앱이랑 연동이 돼서 바로 안내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팀앱을 쓰고 있는데 뭐 없는 것보단 낫죠. 아틀란 앱이어도 없는 것보단 낫긴 한데 그렇게 뭐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네, 라디오 누르면 뭐 AM이나 FM 모두 다 이렇게 터치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뭐 미디어는 뭐 블루투스, CD, USB, DMB, 그리고 옥스, 그리고 네, 이렇게 옥스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전화기 혹은 뭐 정보를 보게 되면 이 차는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에너지 흐름도를 보거나 이렇게 트립 정보도 모두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에너지 누르게 되면 에너지, 아까 그 화면 나오게 되고요. 네,
그리고 여기 설정 들어가면 또 굉장히 다양하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뭐 차량 설정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오디오나 전화기 설정할 수 있고, 온도도 아까 여기 하단에 버튼이 있었지만 직접 여기서 터치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터치보다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버튼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직관적이기 때문에 이 보세요. 굉장히 불편해요. 이 터치로 온도 조절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포르쉐도 이렇게 하고 뭐 타브레인데 아우디도 앞으로 그렇게 나올 거지만 사실 이게 그렇게 편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앞좌석을 한번 쭉 기능을 살펴보고 이번엔 뒷좌석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이규제큐티브의 큰 차이점, 럭셔리 플러스와 큰 차이점은 이 세미 아닐린이라는 시트,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훨씬 그 나파 가죽 같은 그런 가죽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굉장히 이렇게 눌러보면은 진짜 핸들도 그랬지만 되게 폭신폭신하고 약간 그런 눌렀을 때 보존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촉감이나 이 질감 자체가 정말 계속해서 만지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여기 이렇게 공조기 마련되어 있고요. 시거잭도 마련되어 있고요. 이렇게 위로 열게 되면 USB 포트도 2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암레스트를 내려보게 되면 뒷좌석에서도 열선 쓸 수 있고요. 온도 조절할 수 있고, 뒷좌석 썬블라인드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요 미디어를 여기서도 조작할 수가 있어요. 누르게 되면 컵홀더도 나오고요. 그래서 미디어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이제 오너 드리븐이 아닌 쇼퍼 드리븐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기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온도 조절도 여기 창을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주로 앞좌석에서 뭐 저도 그렇고 부모님도 주로 앞좌석만 타긴 하지만 이렇게 뒷좌석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일단 ES를 사게 되는데 가장 큰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수납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여기 뒷좌석에 물론 수동이긴 하지만 이렇게 선블라인드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햇빛 가리개가 여기 중앙에 하나 마련되어 있고, 근데 이렇게 수동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 옆에도 이렇게 귀엽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블라인드도 뒷좌석에 마련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또 마음에 들었고요. 마찬가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전동 선블라인드, 뒤쪽 전동 선블라인드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뒷좌석에서도 편의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ES를 구입하게 됐는데 뭐 연비도 그랬고 중숙성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런 풍부한 옵션 사양과 이런 편의사항들이 굉장히 또 결정적으로 구매를 결정하게 되는 요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ES300H에 대한 기능 설명과 간단한 차량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ES300H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